디자인과 지식재산. 구차시 시각디자인 분쟁 사례. 생각열기. 시각디자인은 시각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콘셉트에 맞는 아이디어를 발상하여 디자인 요소를 시각화하고 매체별 다양한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상표, 즉 로고 디자인이 이러한 시각 디자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표는 수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분야라는 점에서 로고 디자인에 관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며 비단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에서도 로고 디자인의 유사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에너지 드링크로 잘 알려진 레드불은 붉은색 황소 형상을 한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자동차 용품 업체로 잘 알려진 불스원 역시 이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자 문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이 가진 레드불의 상표는 당시 국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선출원주의에 따라 레드불은 그 상표를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생활용품을 파는 것으로 유명한 다이소 역시 같은 생활용품을 파는 국내 업체 다사소와 로고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표권 분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레드불과 달리 다이소의 로고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었고 다사소의 로고 역시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사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누가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두 상표의 동일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한쪽만이,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 갖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레드불과 다이소가 각각의 상표를 지켜낼 수 있었는데 과연 레드불의 상표는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다이소와 다사소 상표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되었을까요?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발생한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레드불과 다이소가 각각 어떻게 자신들의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각 사례에서 알아두어야 할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 규정과 상표의 유사성 판단 등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 레드불과 불스원 사이의 분쟁을 통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명시된 부정한 목적의 모방 상표란 무엇이고 이를 통해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둘째, 동일 업종에서 벌어진 다이소와 다사소 간의 분쟁을 통해 상표권 침해 판단과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고려되는 상표의 요부를 살펴봅니다. 학습하기. 레드불 대 불스원 상표 분쟁. 이 사례는 에너지 음료로 유명한 레드불과 국내 자동차 용품 업체인 불스원 사이에 벌어진 분쟁으로 두 업체가 붉은색 황소 모양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으나 레드불이 같은 해 9월 불스원의 상표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이라고 인식된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기회로 삼아 사용하는 모방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레드불은 해외에서부터 이미 잘 알려진 자사의 상표를 이용하여 불스원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라며 불스원 상표의 등록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와 자사의 상표가 서로 유사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각자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도 다르며 레드불의 상표는 국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표이고
카페인 음료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레드불 상표를 모방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많은 비용을 들여 광고한 자사의 상표가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레드불이 불수원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청구한 등록 무효 심판에서 특허 심판원은 두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일부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른 디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레드불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특허법원 역시 레드불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상표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레드불의 상표가 에너지 음료가 아닌 자동차 용품 업계에서까지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며, 상표 출원 당시 불수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레드불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불수원의 상표 등록은 무효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레드불이 1995년부터 F1 자동차 레이싱팀 후원과 대회에 참여하여 레이싱 자동차, 의류 등의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였는데, 그러한 상표의 사용 기간이 불수원의 상표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5년이 넘었다는 점에서 자동차 레이싱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 즉 레드불의 상표로 인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붉은 황소의 측면 형상을 모티브로 한 레드불의 상표는 창작성의 정도가 크다는 점, 불수원의 상표는 레드불의 상표와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상표 개발 시기가 레드불의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가 국내 최초 F1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가한 이후라는 점, 불수원의 등록 상표는 1999년경부터 사용해오던 상표와는 유사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사용 상표를 기초로 등록 상표가 만들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수원의 상표가 사용되는 자동차 용품 및 판매업 등은 자동차 성능의 유지 보수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레드불의 상표가 사용되는 서비스업 중 하나인 자동차 레이싱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서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관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수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하여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를 출원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두 상표가 동일 유사하다면 각각의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신의 상표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한 상표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상표 사용자의 생각에 의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하나의 상표만이 등록된 상표라면 선출원주의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향후 상표권을 획득할 수도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표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표 사용자가 상표를 등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표를 먼저 사용하다가 나중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먼저 상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자 상표법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관련 없는 타인이 함부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모방 상표가 이에 해당합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상표를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등록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가 비록 등록받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진 모방 상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형태 및 이용 범위 등과 거래 실정 또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레드불의 상표는 상당 기간 동안 의류 및 자동차 외관 등에 사용되었고, F1 경기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모두 개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인 상표, 즉 붉은 황소 형상의 상표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레드불의 상표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이란 타인의 상표가 가진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특정인의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상표의 동일 유사성의 정도, 상품의 동일 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관련성,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래 불스원의 상표는 레드불의 상표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성으로 문제가 된 상표는 레드불 상표가 국내 F1 경기에서 사용된 이후에 개발되었다는 점. 먼저 만들어진 레드불의 상표는 그 독창성이 인정되는 데 비해 나중에 만들어진 불스원의 상표는 이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스원의 상표는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부정한 목적의 모방 상표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주지, 저명 상표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 하더라도 주지성 또는 저명성을 획득한 상표라면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지상표란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의미하며 저명상표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상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일정 범위 내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주지상표는 등록상표와 같이 보호받기 때문에 주지상표가 사용되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주지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주지상표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 중에는 매출액의 증가, 다양한 광고 형태와 광고 횟수 및 기간, 다양한 판매 경로, 색종이 분야에서의 높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종이나라는 국내 해당 분야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저명상표가 되었다면 비록 다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저명상표와의 오인 혼동이 발생하거나 저명상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걸그룹 소녀시대가 전파력 높은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녀시대의 방송 횟수 및 가요 인기 순위,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 활동 등을 통해 쌓은 높은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상표 소녀시대는 음반이나 공연 업종 등의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한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걸그룹의 명칭이자 저명상표인 소녀시대를 제3자가 자신의 상품을 위한 상표로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소녀시대라는 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걸그룹 소녀시대가 판매하거나 소녀시대와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지역에서 유명한 먹거리로 모두 찾아가 먹는 간식의 상표를 누군가 먼저 출원한다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캐릭터로 통하는 동물 캐릭터의 상표를 누군가 먼저 출원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 상품의 상표와 유사한 이름의 의류 상표를 출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러한 상표들은 주지, 저명 상표에 대한 보호에 의해 등록받지 못하거나
등록받더라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상표법이 주지,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하기, 다이소 대 다사소 상표 분쟁. 이 사례는 모두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다이소와 다사소 사이에 벌어진 상표권 분쟁으로 동일한 서비스업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다이소는 2001년부터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해왔고, 다사소 역시 2012년부터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도소매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사소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자 다이소는 다사소의 상표 사용은 다이소의 상표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다사소가, 2심에서는 다이소가 승소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다사소의 상표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오인,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사 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로 보아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1심에서는 두 상표가 글자체와 음영 처리 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두 상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그 듣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이소를 연상시키거나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라는 경상도 방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상 서로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다이소와 다사소의 상표는 각각 외관과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사소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러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다이소와 다사소의 두 상표가 유사하다며 다사소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우선 외관에 있어 한글의 경우 다이소와 다사소는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받침이 없는 도둠체 계열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영문의 경우 다이소와 다사소는 앞뒤 부분에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되며 대문자가 유사한 글자체와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두 상표는 외관이 서로 유사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호칭에 있어서도 다이소와 다사소는 모두 세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짧은 단어의 발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첫 음절과 끝 음절의 호칭이 완전히 같고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는 중간 음절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념에 있어서 다이소는 일본어 대창에서 유래한 단어로 특별히 우리말에 관념이 없어 대비가 어렵지만 다사소의 경우 다사세요의 방언인 다사이소의 줄임말로 관념될 여지가 있는데 같은 차원에서 보면 두 상표 모두 모든 물건이 다 있다는 취지로 관념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다사소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먼저 다이소의 가맹점 보유 현황과 높은 연간 매출액, 언론 보도 및 광고, 수상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다이소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될 수 있고 다이소 상표가 잘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다사소의 상표는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다이소를 연상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다이소와 다사소의 각 상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및 판매 방식 등까지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사소가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상표인 다사소를 사용한 것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저명 상표와 같이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더라도 지정 상품이 다르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혀 다르다면 상표 간의 동일 유사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의 침해 판단에 있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 상표의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 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상표 A와 상표 B가 유사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유사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주로 대비되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유사성일 뿐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 발생 가능성이 없다면 두 상표의 유사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과 유라클의 유사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호칭에 있어 일부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두 상표가 사용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내지 솔루션 제공 분야는 거래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거래한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두 상표의 오인, 혼동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용 그림책인 스쿨버스 100과 신기한 스쿨버스의 유사성이 문제된 사건에서도 역시 스쿨버스라는 단어에 있어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일반 수요자들은 단순히 신기한 스쿨버스 또는 더 매직 스쿨버스라는 전체 단어로 호칭 및 인식하기 때문에 두 상표의 오인 혼동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그 유사성의 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 역시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의 유사성 판단 시 고려되는 부분으로 상표의 요부가 있는데 상표를 이루는 부분 중 해당 상표에 대한 인상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요부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요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 출원수나 출원인, 상표권자의 수, 해당 부분의 식별력 정도, 지정 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 독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덤필드와 빅토리아 시크릿 사이에 벌어진 상표 분쟁에서 두 상표는 모두 왼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개의 옆모습 형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개의 형상은 이미 많은 상표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독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서 상표의 요부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상표의 유사성 대비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마인과 마인M 옴무 사이의 상표 분쟁에서는 영문자 마인이 의류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마인을 영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아닌 임의적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두 상표의 요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마인M 옴무 영문자 M과 옴무는 각각 간단한 알파벳과 의류 상품에서 남성용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에서 독립하여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인이기 때문에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출처에 오인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벌어진 분쟁 사례를 통해 레드불과 다이소의 상표가 어떻게 보호받았는지, 이와 관련하여 상표법이 보호하는 주지 점용 상표와 상표의 유사성 판단 및 상표의 요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평가하기. 요약하기. 지금까지 레드불과 불스원의 상표 분쟁, 다이소와 다사소의 상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요약을 통해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시각 디자인 분쟁 사례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